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 대습상속? 부담부정리요? 쌍무계약? 효도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할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100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을 듣고 계십니다. 재산 장자 상속은 옛말.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 실태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람직한 재산 처리 방식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 약 10명 중에 6명이 재산을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이나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는 응답도 17.3%, 10명 중 2명꼴로 나타났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셨나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 네. 9%, 장남에게만 주겠다. 2% 아직 계시네요. 네. 그리고 6.1%는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3.5%는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 또 사회환원의 뜻을 가진 노인분들도 2.6%가 계셨습니다. 네. 연령이 많을수록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주겠다는 전통적인 유형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고요. 예. 연령이 적을수록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제 진짜 뭐 장자상속이란 말은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진짜 그렇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예스. 재산 자녀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에서 얘기하는 네. 핵심 가치들을 우리 지금 노인 사회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와닿는 부분은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일수록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고, 실제로 이 발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나를 위해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우리 방송의 가장 궁극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려주더라도 잘 물려주고, 공평하게 물려주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돈을 정말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치열함이나 힘듦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재산이. 네. 그러니까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태도가 예. 약간 불로소득?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문제가 됐던 뭐 조현민 씨 같이 그런 대한항공 일가들도 다 물려받은 재벌 3세들이 지금 한 행동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기가 창업주로서 뭔가 일가를 이루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운이 좋아서 자기 부모가 잘 돼서 나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가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낸 것도 그런 식의 개념, 즉 우리가 성인인데 내가 아이를 낳는 거는 아이들이 사실 원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원해서 아이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년으로 자라서 사회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밀어주고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건 당연해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근데 끝까지 걔네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먹여주고 재산을 챙겨주고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년이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건데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들이 그런 책임감을 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솔직히 내 자식인데. 걔네들이 고생하는 거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뭔가 더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요. 스스로 어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제가 있죠. 이 사회가 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언제든지 그렇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 사회. 기회는 이게,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 열심히 네. 노력하면 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내지는 적어도 배신은 안 당한다. 뒤통수는 안 때린다. 네. 이런 전제가 성립되는 사회여야 된다는 게 전제지만 맞아요.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내 사유 재산으로라도 남기면서 좀 채워주자라는 생각으로 또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게 오히려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럼. 오히려 자립하는데 그럼요. 걸림돌이 되기도 하니까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식들이 진짜 존속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래, 폐륜 이게 범죄들이 맡겨놓은 것 같이 부모한테. 네. 왜 나 안 주냐고. 맞아요. 안 주면은 그 사람을 죽여도 되나? 안 주면 부모를 그래요. 때려도 되나?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부모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채권자처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본인들이 되겠죠. 채권자처럼. 그러니까 예. 자식들은 효도를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갑질을 부모에게 하는 거고, 네. 또 부모들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또 자식들에게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돈이라는 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산 상속 내지는 재산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노영희 변호사의 디플리한 분석을 듣고 나니까 역시 어떤 책을 읽어봐야 돼요? 출판사가 어디였죠? 둥구나무에서 출판한 아하.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를 마라. 좀 더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 숟가락 얹었고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생테크란 개념이 나와요. 생테크. 생테크 맞아요. 생테크. 맞아. 본인이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옛날에 60살 때 우리가 다 뭐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남녀 공이 85세를 넘겨요. 예. 평균 수명이. 네. 그러면 90살 정도까지 산다고 봐야 되는데 음. 지금 50대부터는 사실은 아이들이 전부 다 성인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나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스스로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생테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생테크 개념이라고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예. 우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가치관이 본인이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예. 나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나의 최대 가치다. 예. 그럼 물려줘야지 뭐. 우리가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예.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 본다면 예.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생테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 녹음 끝나면 제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어머나 어떡해. 그 제 친구의 이제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제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주제를 놓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2년 동안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착실하게 그 상속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셋이 있는데 어느 하나 서운하지 않게끔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현금이면 현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평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아들내미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진짜 아버지가 엄청나게 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겠다. 그 부분, 그 마음도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 물려주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항상 그 안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민이 있겠지만 고민하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뭐다? 둥구나무에서 나온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뭐 그것도 읽어보시고 네, 그것도 또 궁금하면 꼭 물려주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네. 책 제목이 그렇다는 거지. 궁금하면 네. 상담을 받으세요.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자 상속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장남 네.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서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장남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례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례 토크를 좀 더 만나보도록 하죠. 뒷목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뒷목 시리즈. 조강지철을 외면하고 전 재산을 누구에게? 내연녀에게. 김 가장은 부인 조 내조의 헌신적인 내조로 고생 끝에 그럴듯한 기업의 사장이 됐다. 이제 번듯한 기업의 사장이 됐네요.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상신이 최고예요. 그런데 김 사장은 사업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자신의 비서인 이불륜과 불륜 관계에 빠져버렸다. 우리 애기
아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말만 해. 진짜로? 김 과장은 이불륜에게 깊이 빠져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됐고 급기야 이불륜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불륜과 사이에서 혼외 자식까지 낳게 되는데 김 과장은 이불륜과 혼외 자식들만 아끼고 사랑했으며 부인 조내조의 첫째 아들인 김복수에게는 생활비,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조내조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김 가장은 끝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침내 자신의 전 재산을 이불륜과 혼외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해버렸고 이에 화가 난 김복수는 이불륜을 찾아간다. 아니, 대체 아버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첩이야, 첩! 첩이야! 그만해. 내가 할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연히 난 자식도 있고 우리는 같이 살고 재산도 나한테 다 물려줬잖아.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고 나는 장남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럴 경우 김복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 네, 받을 수 있다. 아, 참네.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뭐 내연이에게 10억 원 증여한 사연도 우리가 한번 그 케이스도 다뤄봤었는데 이건 뭐 더 네네.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 그래. 재산을 그냥 내연이에게 딱. 이거 세 글자로 줄이면 피꺼솥이죠. 피꺼솥.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굉장히 그 요즘 흔한 말로 내가 만약에 김복수면 뒷박이라고 하죠. 아주 그 깊은 곳에서 빡침이 그렇죠. 올라온다는, 분노가 올라온다는, 말도 안 된다고 따질 만한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켜보면 내용이 그러해요.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내 재산을 A라는 사람한테 줬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걸로 끝이죠, 원래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자식이며 이런 부인이며 네. 이제 상속 순위에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거 자체를 이제 좀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유류분. 그렇죠. 유류분 거죠? 우리가 한번 먼저 짚어본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게 왜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첩도 물론 옛날에 두었었지만 이제 장자에게만 또 다 물려줬던 게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소외되고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네. 옛날에는 물론 당연히 장자한테 주면 장자가 다 네가 알아서 다 동생들 챙겨라 이거였지만 이제는 안 그러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약자를 보호하는 네. 그리고 특히 첩에게 빠져 살던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본처인 조강지처가 정말 길거리에서 객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예. 왜냐면 남편이 다 이제 생계를 유지했고 본인은 집에서 살림을 했을 텐데 네네네.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만든 건데 예. 결과적으로 유류분 이제 민법에 있는 조항이고 예. 원래 이거에 이제 각각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는 예.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조내조 씨가. 예, 유류분 네.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조내조 씨뿐만 아니라 김복수 씨도 복수도. 그렇고 네. 전부 다 이제 각자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한 것을 2분의 1씩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만큼을 예. 내가 이제 돌려달라고 각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관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법 1117조에 보면은 예.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 유류분 반환 청구도 아무렇게나 막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그 반환할 수 있는 기간도 우리 네. 옛날에 상속회복 청구권도 10년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증여라고 하는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다 그냥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원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에 그 나머지 자녀 부분에 대해서 또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유류분 반환 청구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뭐
뭐 가만히 있는다고 사실 이걸 챙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청구해야 되죠. 이거 제한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안에 빨리 이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의 유류분을 가지죠. 예. 이게 민법 1112조에 있고 이 사례의 주인공인 그 조내조 씨와 김복수 씨는 부인과 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각각 2분의 1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이때 말하는 그 증여 유증, 예. 그러니까 이 첩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 여자분에게 다 모든 걸 이제 준 것은 예. 사실은 이제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집은 알았겠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그냥 아버지 재산이 없나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네. 미리미리 아버지 재산을 체크해 놓는. 진짜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시간 다 지나가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 없고.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뭐 예전에 비슷한 사례 짚어보면서 항상 뭔가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우스갯소리로 짚어보긴 했지만 이런 사례에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뒷목 시리즈 두 번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외도한 남편, 아내가 죽자 상속을 요구했다. 저희는 1975년 결혼 후 1982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자녀 3명은 모두 아내가 양육했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써놨어. 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 지겨워. 나도 좀 새 출발할 수 있게 좀 열어줘라 좀.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요. 이렇게 이혼할 수는 없어요. 아내는 끝내 이혼을 거부했고 저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자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법원이 말이에요. 법원은 제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다. 즉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결국 별거를 계속하게 됐죠. 그런데 아내는 2009년부터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2010년 5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 장례식을 가볼 엄두가 나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해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3억 원. 3억 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억 8,800만 원을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딜 넘박이. 결국 저는 이 아이들, 우리 제 자식들한테 총 3명한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엄연히 혼인생활이 뭐 물론 나는 이혼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유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과연 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야, 이 정도면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좀 천벌을 받으세요. 예?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천벌을 받으시라. 야, 진짜 이거 캐릭터 진짜 나쁘다. 진짜. 쌍놈 무상님이네. 근데 너무 리얼하다. 네. 자기 자녀들 것도 이제 뺏어가. 아니 근데 나도 그런 권리가 사람-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 와, 아니 진짜 아니. 와. 나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 뭐 이미 뭐 아내분이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지금 3명을. 열심히 키웠겠지만 어쨌든 당신이랑 나랑 그래도 결혼 관계였잖아. 내가 이혼해달라고 하는 건 저도 그때만. 먹고 살아야 돼. 에이 일부러 이렇게 썼겠지. 아니 라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달라고 해요. 아니 뭐 이거에 진짜 대해서 어이가 피가 거꾸로 솟는 뒷목 잡는 두 번째 사연이었는데 실제로 저희 그 7회 그 진행하는 동안 역대급 나쁜 놈들이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놈도 굉장히 나쁜 놈 중에 한 명이네요. 어쨌든 간에 네. 이 경우 이제 집 나간 아버지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니까 예. 이거 어떻게 다 돌려줘야 돼요? 3억 원을 그러면은 만약에 3억이 있었으면 예. 아버지가 1.5 부인 남편이니까 네네.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1대 1대1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기여분이나 상속재산에서 뭔가 좀 불리한 그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자식들에게 기여분을 따로 인정해 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친이 남긴 재산 중에서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아버지를 상대로 같이 한 거죠. 예. 잘했네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를 따로 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이제 방어 논리로 대응을 한 거네요. 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겠죠. 네. 노영희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심판 그 논리를 펼쳤고,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내의 상속 재산 중에서 네.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각각 40%씩 인정을 하니까 80%가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먼저 전체 금액 중에서 80% 기여분을 빼요. 빼고. 그리고 남은 20%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버지가 얼마가 적게 20%를 아버지한테 주는 게 상속분으로. 아니고 그 네. 20%를 다시 또 나눠야죠. 나누는 나눠야죠. 거야. 상속분으로. 분할을 하는 아이고. 거야. 네. 다행이네.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가 받은 재산은 주긴 주네. 1,920만 원. 아이고, 소송비가 많이- 더 들었겠죠. 이렇게 되면. 아 그래요? 네, 재판 비용이 더 들었을 거예요. 그거 이거 뭐 하나만 한 적이었네. 본인 입장에서 그렇지만 변호사로서는 괜찮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네. 따지면 네. 총 상속 재산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아버지가 받은 셈인데 네. 뭐 이거라도 뭐 전혀 안 받은 것보단 나을 수 있겠지만은 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해서 네. 기여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특별 수익을 또 공제해야 된다 이런 또 그런 또 법 규정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평을 좀 네. 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면서 우리 예전에 그 고모 돌봤던 조카 이거 얘기하면서 맞아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음, 미리 지정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짚어봤고 그렇죠. 기여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꼭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직계 존속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그런 그 아들이나 딸들만 직계만 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그렇죠. 저번에 짚어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기여분은 그 뭐 아무나 그렇다고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동거하거나 네네. 뭐 이제 같이 생계를 같이 했던 혹은 또는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예. 그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여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기여분 자녀들에 대해서 각각 40%씩 인정해 준 거는 네.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해준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 아버지가 괘씸하다, 네네. 너무 나쁜 놈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 이렇다고 해서 기여분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자식은 당연히 어머니가 나를 키워줬듯이 예. 나도 부양의 의무가 있거든요. 예. 부모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계 유지 수준을 넘는 예. 그 투병 생활을 좀 했던 거. 뭐 그런 거라든가 헌신적으로 봉양한 거를 좀 아니면- 인정해줬겠네요. 아니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뭐 남겼지만 그 재산의 대부분을 본인이 이제 기여해서 벌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데 예. 문제는 몇 퍼센트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예. 여러 가지 그 각자가 낸 증거 자료를 보고서 예. 판단하신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뭐야, 아들들 아들들한테 그 세 자녀한테 80% 이렇게 분할한 것도 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나 이런 정황을 다 판사님들이 파악을 해서 네.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그렇죠.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판결을 내려주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30%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20%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네. 10% 인정받고 다 달라요. 근데 이 돌아가신 이 어머님은 사실은 네. 끝까지 돌아올 걸 기대하고 이혼을 좀 미루고 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식들이 이혼한 부모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옛날 분들의 생각이죠. 요새는 저는 그런 건 아닌 그렇지만.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그래요. 뭐 아무튼 이혼을 만약에 해줬다면 남편이 가져갈 건 없는 거죠. 이혼을 만약에 그 당시 했다면 네. 네. 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예, 그렇다면 난 남편은 남남이니까 네. 가져갈 그렇죠? 게 없는 거죠. 아유, 오히려 1920만 원도 너무 이혼할 아까워요. 당시에 그 아버지로부터 위자료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겠죠. 이 엄마는.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고 예.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뒷목 잡는 사연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뒷목 시리즈 두 번째 사연은 30년간 외도를 해놓고 아내가 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 30년간 외도를 해놓고 아내가 죽으니까. 혼난다, 진짜.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상속을 요구한 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기여분을 인정받는다고 했지만 아까 정확하게 짚어줬지만 변호사 비용이 더 들었다. 이런 왜냐하면 네네. 자기가 지면 네. 그 진 만큼 다른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 물어내야 비용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변호사 비용이 들었겠지만 네. 상대방도 변호사 비용 들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아 그런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 청구할 때 그 인지대 그것도 그런 거 다 해줘야 돼요. 3억 원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냈겠죠 아마?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했겠죠. 거의 좀 그런 몇 거 퍼센트나 되죠? 보통? 그거는 나는 사실 인지대 계산은 내가 잘 못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법원에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이 있어요. 보통 몇십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아 그런 건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도 인지대 그다음에 감정 비용 같은 거 뭐 이것저것 돈 들어가면 또 소송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챙기면 예.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사실은 가져가는 게 거의 없을 수가 있죠. 네. 아이고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사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한번 배우고 넘어갑니다. 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오늘 역시 잘 나가는 사이다 변호사 노영이 변호사와 함께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등극하신 노영이 변호사와 함께 점점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을 마찬가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책 아직도 안 산다. 네. 아직도 안 읽는다. 네. 그런 강적들이 있습니까? 사실상 하트라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 오늘 좋아요 50개와 구독 71개. 많이 늘었네 어제보다. 네, 지난주에 비해서 대략 기하급수적으로 15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은 방송을 기하급수적의 의미가 뭔가요? 기하급수적이죠. 기하급수적이죠, 솔직히 이 사람아. 기하급수 이게 수학적으로 그게 네. 이렇게 엄청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 너무 그렇죠?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실은 71명께서는 일간 전체 순위가 314위가 오른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걸렸다고? 314위. 그럼 또 내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14계단을 이제 올라갔지만 팟캐스트 전문가 다 되셨어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나는 그래서 매우 기분 나빴어요. 한번 지난번에 내가 페이스북에서 네. 이제 처음에 홍보를 했어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네. 그랬더니 갑자기 900등이 올라간 거예요. 나 맞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기뻐가지고 우리 성공이다. 이렇게 쭉 이어갈 줄 알았지. 그렇죠. 그런데 그날 가봤더니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이없게. 네. 내가 진짜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박기량이 선전한 것처럼. 그런데 오래 가기는커녕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엄청 불쾌했는데. 우리 사이다 변호사 가장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인기에 우리가 좀 얹혀서 팟캐스트가 잘 순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무슨 아까 못 들었어요? 방송 다 접고 팟캐스트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여러분들 책 홍보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서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도 역시 지인 오브 지인 오브 지인 오브 지인들께도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확성기 같은 피라미드식의 이런 확산이 필요합니다. 확성기 같은 오디오를 저희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고 갈까요? 그래요. 저희는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재미있는? 아니죠. 유익한 그렇습니다. 유익한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사연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렛츠고 하시죠. 우리 팟캐를 들으신 소감이나 팟캐가 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고쳐야 될 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살짝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살짝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살짝 노영희 변호사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24시간 열어놨으니까요. 뭐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욕하면 안 되지. 제가 덩달아 욕을 또 쌍욕을 해드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신다고 저한테 뭐 욕을 하시면 제가 덩달아 해드리니까요. 심심이로 가끔씩 이용해 주셔도 돼요. 그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사연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